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진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공개했었죠. 증시 분위기와 함께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3% 오른 39,512.13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0.89% 오른 5,224.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5% 상승한 16,369.41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페드는 오늘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습니다. 작년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기까지 여전히 평탄치 않고 울퉁불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간 기대를 웃돈 물가 지표가 나왔다고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로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전반적인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파월 의장이 재차 설명하자 주가가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날 마이크론도 20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AI 열풍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7% 늘어난 5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순손실을 기록했던 이 회사는 이번에 7억 9천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리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13%가량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23%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 AI 칩 수요 급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분기부터 5세대 HBM인 HBM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HBM 시장 1위인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엔비디아의 H100에 H100에 HBM을 독점 공급해 왔는데 고성능 제품인 H200에선 독점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어제 젠슨 황 CEO가 밝힌 바 있는데요. HBM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UBS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20달러로 높였습니다. 이 목표가는 마이크론 주식이 앞으로도 20% 이상 상승할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텔의 주가는 백악관이 반도체 보조금을 최대 195억 달러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에 전날 소폭 올랐는데요. 오늘도 전날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도 이날 1%대의 오른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FOMC 회의에 다소 묻혔지만 이번 주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있었죠. GTC,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자,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향후 전망과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곳 시간으로 지난 18일부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행사인 GTC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오늘도 오전에 갔다 왔는데요. 엔비디아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젠슨 황과 엔비디아가 어떤 앞날을 그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은 어제 글로벌 미디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90분 넘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강조하고 다양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젠슨 황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정의를 AI 소프트웨어 컴퍼니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젠슨 황이 이 얘기를 한 건 처음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AI 칩 회사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 젠슨왕은 산업혁명 시대 공장에는 물이 투입돼 전기를 생산했지만 생성 AI로 인한 제2의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투입돼 AI 연산 단위 토큰을 생산하게 된다면서 엔비디아는 AI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데이터 센터는 비용으로 간주됐지만 AI 공장이 된 데이터 센터는 돈을 벌어들인다며 AI가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엔비디아의 방대하고 촘촘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골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엔비디아는 오랜 기간 자율주행 로보틱스, 제조, 바이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젠스랑은 기업이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지금은 미리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집중했던 컴퓨팅 작업이 앞으로는 문자와 이미지, 영상, 단백질, 화학 구조, 로봇 운동 제어 등을 AI로 실시간 생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로봇 플랫폼 그루트를 공개하면서 AI에 이은 다음 시장으로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젠스랑은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 최대 양자 컴퓨팅 회사라면서 CPU와 GPU를 비롯해 각종 개발 도구를 지원해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에 대한 관점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는 인간이 만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AGI라고 정의한다면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5년 내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이 AGI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고성능 GPU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는 조금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에선 엔비디아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기존 $820에서 $1,030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